저는 지난 13년 동안 매년 버킷리스트를 적고 하루에 있었던 감정들을 다이어리에 남겨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처음엔 아무리 써도 안 이루어지는데 이거 의미가 있는 걸까? 그랬던 제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적고 정말 조금씩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제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달의 블로그 선정, 퇴사, 책 집필, 오프라인 강의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지금 당장 기록을 해야 되는지, 기록이 어떻게 꿈을 현실로 끌어오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비법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용한 다이어리만 8건이고 일기장도 정말 많은데요. 대학생 때는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꿈을 적어가지고 파일로 넣어도 보고 또 블로그에도 비공개로 제 생각들을 진짜 많이 적어놨어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연달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제가 꿈에 그리던 이달의 블로그로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그날도 기억이 진짜 나는데 오후였거든요. 평소처럼 똑같이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댓글을 봐볼까 하고 알림을 보는데 이웃님이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거기에 축하한다는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좀 약간 멍했어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제가 비즈니스 경제 부분에서 이달의 블로그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달의 블로그는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꿈 같은 배지거든요. 물론 이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명예롭고 좀 상징적이에요. 아무나 받을 수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먼 꿈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5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고 출근을 했는데요. 육아도 하고 회사도 다니다 보니까 진짜 이게 쉽지 않았어요. 시간도 없었고 체력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를 너무나 잘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 길은 진짜 너무 외로웠어요. 이렇게 매일 글을 쓴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인플루언서가 됐는데도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랑 현타가 오는 날이 많았어요. 힘든 고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달의 블로그라는 배지를 보는 순간 지난 힘들었던 날들이 갑자기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청승맞게 공유 오피스에 사람들이 앞에 막 있었거든요. 근데 눈물이 좀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설마 내가 이것도 어디에 적어놓은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예전 다이어리를 다 찾아봤는데 설마 하던 게 역시나였습니다. 진짜로 제가 21년도에 다이어리에 이달의 블로그라고 써두었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이전에 2018년도에도 써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제 퇴사 시점인데요. 제가 최근에 퇴사를 했어요. 이건 제 21년도 다이어리 기록인데요. 프리랜서가 돼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12시나 1시에 문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적어뒀어요. 근데 진짜로 그게 실현이 돼가지고 저는 등하교를 직접 해주는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20년도에 부수입 세계를 알게 되면서 블로그에 열심히 글을 썼고 또 위탁 판매도 시작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23년도에는 유튜브를 개설해서 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으고 또 공모주로 1200명이 넘게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월급 이상의 수입을 벌어보기도 했는데 돈을 넘어서 새로운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회사보다 밖에서 더 보람과 성취감을 많이 느꼈고 또 제가 해보고자 하는 일들도 바깥 세상과 맞닿아 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5년을 치열하게 살았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 시점이 올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가 지금 1학년이거든요. 저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퇴사한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사실 더 많습니다. 책을 써보고 싶다라는 꿈도 적었는데 내년에 블로그 책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요. 또 강의도 해보고 싶다고 썼었는데 작년에 서울에서 블로그로 오프라인 강의도 했었어요. 그리고 좀 흰 바지 입어보기라는 꿈도 적어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어도 부끄럽지 않은 몸매도 만들었습니다. 이건 모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기록하고 또 행동을 반복했더니 제 인생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기록은 단순히 쓴다는 행동을 넘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의 감정을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블로그에 경제 이야기도 많이 쓰지만 사실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로 제 마음들도 많이 써내려가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힘든 마음을 블로그에 기록하면서 그래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다이어리를 끄적이면서 다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열정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기록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이고 또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또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의욕으로 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어딘가에 기록을 하면 목표가 명확해지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이라는 걸 조금씩 하게 되고요. 그래서 깨달은 건 내 삶의 의욕을 불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록하는 거더라고요. 남이 나한테 주는 문장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스스로 새긴 한 문장이 더 강력한 힘이 되었어요. 제 2017년 목표예요. 이게 블로그로 하루 500명 만들기였어요. 2019년에도 2020년에도 블로그를 잘하고 싶었던 욕심이 다이어리에 묻어나 있었는데요. 기록을 해두지 않았더라면 제가 1년 전, 그리고 3년 전, 10년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단지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목표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매일 꾸준히 조금씩 실행을 했더니 결국 블로그로 또 유튜브로 상품 판매로도 하나씩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제가 했던 4가지 방법을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버킷리스트를 매년 쓰는 거예요. 블로그든 다이어리든 뭐 노션이든 그냥 무지노트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하는 삶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책에서 읽은 좋은 문장들이 있다면 꼭 앞에 써두세요.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어딘가에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그 문장을 보면서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오늘 붙잡고 싶었던 순간 한 가지를 꼭 기록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서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잃고 싶지 않다라는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를 적는 거예요. 하루 동안 내가 가장 행복함을 느꼈던 감정을 적어보는 건데요.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꿈도 가져보게 되고요. 세 번째, 오늘 버려야 할 것 한 가지 적기.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굳이 끌어안고 갈 필요가 없는 감정이나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불필요한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남이랑 비교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좀 비교가 심하고 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서 좀 못한 일에 대한 압박감을 크게 갖는 편인데요. 특히 이런 날이 있어요. 할 일을 계획을 다 하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이가 마침 그날 일찍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을 다 못했을 때, 그럴 때 제 스스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파워제이라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 저는 좀 그날 하루 마지막에 그 감정을 꼭 적어둬요. 아,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자. 육아도 나에겐 중요한 일이다. 인생은 마라톤이고 어차피 길게 보고 가야 되니까 조급해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요. 남의 기준, 나를 힘들게 한 비교, 못한 일에 대한 죄책감, 이런 오늘 버려야 할 것들을 딱 하나만 적어보는 겁니다. 이걸 적어두면은 내일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고 또 같은 상황이 반복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의 나를 위한 계획을 적어보는 건데요. 이거는 막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매일 자기 전에 다음날 할 일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전부 기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일단 새벽 4시 반 기상,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 찬물 대신에 미지근한 물 마시기, 공모주 채팅방에 청약일 알려주기, 태권도 교육비 입금하기, 아이한테 화내지 말고 등교시키기, 꼭 안아주기, 이런 것들을 좀 사소한 것 같지만 다 적어둬요. 이런 나와의 약속들을 적고 다음날 체크리스트로 하나씩 체크하면은 아, 진짜 내가 엄청 뭔가 많이 한 것 같고 보람도 넘치고 하루를 잘 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력이 점점 높아지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쓴 기록들을 좀 자주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기만 해도 그 무의식이 내 삶의 방향을 잡아줄 거예요. 저는 원래는 다이어리랑 일기장에만 기록을 계속 해왔는데요. 손으로 쓰는 게 좀 타이핑보다 더 깊게 기억에 박힌다고 하는데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종이의 질감을 느끼면서 내가 좋아하는 펜으로 끄적이는 게 기분이 좋아요.
다만 요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 기록을 내가 찾기까지 좀 오래 걸린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노션이랑 블로그에다가도 좀 병행을 하고 있어요. 블로그에 보면은 이렇게 검색창이 있어가지고 키워드로 과거에 내가 뭘 했는지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또 사진도 넣고 쓰다 보니까 그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또 더 잘 기억할 수 있고요. 예전 앨범을 찾으려면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날을 기록할 수 있는 사진도 한 장 넣어가지고 블로그에 비공개로 발행을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다이어리와 일기장 그리고 블로그에 꾸준히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시간이 주는 축적의 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시간의 힘을 기억하면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지속력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얼마나 더 성과를 이루게 될지 상상하면서 행복해하기도 하는데요. 기록을 하기만 해서는 인생을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기록 그 자체가 아니라 기록하고 행동을 반복하는 거였어요. 꿈을 어딘가에 기록을 하고 보면서 계속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꾸준히 실행했을 때 먼 꿈이라고 느껴졌던 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13년 전에 적은 버킷리스트인데요. 이게 제가 그 당시에 한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친구들이랑 연말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좀 적어보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5년 뒤, 10년 뒤 버킷리스트를 종이에 적어보자라고 친구들한테 말했는데 좀 그때 비웃음을 많이 당했어요. 되게 제가 진지하게 말하니까 그거 뭐 적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냐고 얘 왜 그러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 꿈을 적어보고 또 기록을 했던 과정들을 반복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보고 있을 정도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써진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둘씩 비슷하게나마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블로그, 유튜브, 또 카페 운영, 채팅방, 상품 판매 이런 모든 것들이 돌이켜보니까 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 기록이라는 작은 힘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록하고 또 행동하는 아임 플래너로 계속 앞장서 볼게요. 제 채널은 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블로그에 기록을 하면서 제가 인생을 많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앞으로는 좀 저의 꾸준함과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그리고 시간 관리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